5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2년 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의도 바르고 호탕한 성격의 공무원이라 직장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최소한의 가족들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원했고 저와 가족들은 소박한 남편의 성격에 또 한 번 반해 그 요구에 응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저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만을 가졌고 폭언과 욕설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맞춰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물건을 찾다가 책 속에 끼어있는 청첩장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세상에 그 청첩장의 주인공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었던 건데요. 남편에게 제가 어찌된 일이냐며 묻자 오히려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별 문제 없지 않냐며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자신이 없는데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지금 돌된 딸이 있는데 양육비 지급도 원만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상담자분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네. 이제 소개를 받아서 결혼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초혼 사실이 있다, 결혼 사실이 있더라. 네. 굉장히 이제 당사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혼인 자체가 남편이 이제 그 사기에 의한 어떤 혼인으로 불려져 있습니다. 네. 혼인에 의한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결혼정보업체가 잘못 소개해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결혼정보업체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네. 이 지역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거는 좀 사기에 의한 결혼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라고 이 상담자분께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사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 보면은, 민법 816조 제3호에, 사기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네.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되어 네. 있습니다. 이때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사기냐, 이게 문제되는 건데, 아무거나 단정된 게 아니라, 우리 판례를 보면은 그 사기로 인해서 이제 사기로 인해서 이제 착오를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혼인하지 않았을 그런 경우에만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바라보기 관점 다른긴 한데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비록 혼인 신고를까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 사실을 알렸다라면은 이 여자분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혼인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충분히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 남성분께서 초혼이라고 속여서 이제 결혼을 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는 결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속였다라면 충분히 좀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난 이 부부예요. 그러면 그 결혼정보회사에도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혼정보 회사라는 것은 이제 그 결혼할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게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이제 여성 입장에서 남성에 대해서 어떤 남성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혼인 경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 이혼한 적이 있는지, 뭐 가정 환경이 어떤지, 학교 뭐 등등을 이제 체크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사안에서 지금 이 사례의 남편분께서 결혼정보업체에다가 초혼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이제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맞죠.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당사자가 혼인상기를 숨긴 이상은 우리가 이제 결혼정보회사가 탐정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일일이 조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 결혼정보회사는 몰랐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실제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서는 실제 남편이 결혼정보업체에 대해서 자기 혼인 사실을, 초혼 사실을 알린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한 다음에 네, 네. 그런 사실이 있다 하면은
결혼정보업체 상대로 해서 소송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혼정보회사가 과연 어디까지 좀 알고 소개를 해줬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언어폭력이 좀 심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라든지 내가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폭력이 있는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네. 이런 부분인데 부부지간에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욕설이나 뭐 폭행이나 폭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판례가 기독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어떤 그 일회성 이런 단순한 같은 경우는 경미한 어떤 폭언으로 네네. 보고서 그런 단순한 폭언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사례처럼 아주 장기간 동안에 그리고 심각할 정도의 어떤 그 폭언이 이어지고 있고 또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언어 폭력이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딸이 있습니다. 돌된 딸이 있는데 딸을 이 상담자분께서 양육을 하게 되면 양육비 같은 문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는 이제 우리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서울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을 이제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들이 다들 많이 인용하시는데, 네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부부의 합산 소득이 있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자녀 연령별로 또 이렇게 미성년 이때까지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두 가지 기준을 자녀 연령과 그다음에 부부의 합산 소득을 평가해가지고 네. 그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서 책정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살이라고 했죠? 아이가? 돌된 딸이 있습니다. 아이가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죠. 보통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부부의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50에서 200 정도 사이에서 아마 결정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상담자분 뭐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좀 사항들이 있을까요? 소송 특히 이혼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소송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능탕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든 소송이라는 것이 실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증거가 없으면은 재판에서 이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부당하게 이제 욕설을 든다든지 폭언을 든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았다든지 지금 입법상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사유는 이제 배우자나 그의 직계 존속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 이제 이혼 사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폭언이 장기적이고 아주 상습적인 폭언이 있다는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그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고요. 평상시에 그런 폭언이나 어떤 폭행이 있었다면은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나 녹음 등을 하셔가지고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나 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잘 증거를 준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